여러분, 바다에서 장사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바다보다 계약서가 더 무섭다고요. 이 말 그냥 푸념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자갈치의 지난 20년,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이야기로 소통하는 오션 리서치 K입니다. 오는 11월이면 자갈치 현대화 시장의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407억 원이 들어간 시설, 그중 100억 원을 상인들이 직접 분담했던 구조. 이건 단순히 건물 임대가 끝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함께 투자한 공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운영권은 부산광역시로 넘어갑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점포는 재배치할 것인지,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쟁점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자갈치가 마주한 핵심은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상인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게 법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220여 명의 상인이 생계를 걸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죠. 법은 원칙을 말하고 현장은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바로 지금의 갈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속도입니다. 행정은 절차 중심입니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은 회전율 중심입니다. 생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제와 관리가 과도해지면 유통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임대료 인상이 아닙니다. 이미 온라인 직거래는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 소비는 예전만 못합니다. 여기에 원물 가격 변동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삼중 부담 속에서 고정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가 바뀌면 경쟁력 판도가 재편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형 수산시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플랫폼형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유통, 관광, 체험, 가공, 데이터 관리가 통합된 운영 구조입니다. 전통시장이 공간 중심이라면 플랫폼 시장은 데이터 중심입니다. 누가 언제 방문했고,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고, 어떤 품목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이걸 모르면 이제는 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전환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투명한 회계 구조입니다. 공공관리로 전환하려면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점포 관리입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배치하고 분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매출, 방문객 동선, 품목 회전율. 이걸 기반으로 점포를 재배치하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합니다. 셋째, 콘텐츠 전략입니다. 젊은 소비자는 단순 구매보다 경험을 원합니다. 수산물 체험, 경매 관람, 미디어 연계 콘텐츠. 시장도 이제 구경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자갈치 현대화 시장은 연면적 25,0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약 220명의 상인이 영업 중이고 그중 절반가량을 조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관광객 기반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정책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개 입찰이 원칙이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료 정상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보수 비용과 구조 변경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도요스 시장은 공공관리, 체계 속에서도 관광과 경매, 체험을 결합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통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재설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점포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체험존을 재배치하면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면 개별 상인의 디지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대료 올린다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저는 이번 논의를 단순한 운영권 분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갈치는 부산 수산의 상징이자 관광 유통 외식에 얽힌 복합 생태계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년 전 현대화는 건물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현대화는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상인 보호와 공공성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구조를 잘 설계하면 상인은 안정성을 얻고 행정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설계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단계적 사용료 조정안입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점포 평가 체계 도입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표로 논의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셋째,
공동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플랫폼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체험 콘텐츠에 대한 민관 협력 모델 설계입니다. 시장은 행정만으로도 상인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조는 공공전환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원칙과 재정 정상화 요구입니다. 해외 사례는 기능 재설계가 답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운영권이 아니라 운영구조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입니다. 상인은 데이터 공개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는 단계적 전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통업계는 공동 플랫폼 모델을 제안해야 합니다. 바다는 늘 변합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항로를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갈치에 필요한 건 방어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